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똑똑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사 후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사 많이 다니실 텐데요. 어떠세요? 정리가 늘 고민입니다. 이사는 이사업체, 청소는 청소업체, 정리는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똑똑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면 왜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은 같은 동에서 층수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왜 정리가 안 되죠? 네. 어떤 분들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시는 분,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복층으로 가시는 분, 어떤 분들은 평수가 늘려서 가시는 분, 어떤 분들은 평수를 줄여서 가시는 분. 평수를 늘려도 정리가 안 되고 빌라에서 아파트에 와도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사를 앞두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사 앞두신 분들 한 달, 두 달 전부터 가져갈 가구 목록 정하고 버리고 갈 가구 목록 정하고 가져갈 물건 또 버리고 갈 물건 하나하나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운반비를 주고 이 물건을 꼭 가져가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줄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에 대한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 가구 배치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방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납장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이 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짐도 많고 취미도 다양해서 캠핑 물건, 추억의 물건, 요리 물건, 또 의류까지 도대체 이사는 했는데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똑똑한 정리단에게 정리를 의뢰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은 드레스룸 겸 서재입니다.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서재 플러스 남편의 공간으로 꾸며줄 드레스룸입니다. 그전에는 시스템 행거를 사용하셨대요. 그런데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이사 오시면서 남편분의 서재 공간에 옷장을 아예 쫙 짜셨어요. 쫙 넉넉하게 옷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용했던 선반도 도대체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방은 서재 드레스룸이 아닌 창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꽉 막혀 있고요. 나름대로 공간 분리를 해볼까라고 해서 선반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배치를 해봤지만 답답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공간 재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반은 베란다로 치웠고요. 서재 플러스 남편의 드레스룸 공간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안방입니다. 사실 이렇게 안방에도 북박이장이 있고 서재에도 북박이장이 있을 때는 대부분 아내와 남편의 공간을 분리시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의 양에 따라서 때로는 같이 입는 생활복이나 지금 계절에 맞는 옷은 드레스룸으로 가고 보관용 옷을 안방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좀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고민입니다. 아이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는데 보다시피 아이방에 꽉 찼습니다. 사방에 가구를 다 두었는데도 아이 물건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방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주방 어떤가요? 주방도 30평대다 보니 아주 넓은 주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많지 않아서 키 큰 장 안에 선반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사업체에서 대충 넣어놓은 상태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열어볼 때마다 기분 좋게 공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완전히 서재방이 넓어졌는데요. 책상의 위치를 좀 살짝 바꿔 보았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는 늘 확 튀어 있어야지만 동선이 짧아지겠죠. 그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가구를 최소한으로 두자.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본 공간이 저는 바지 공간이었습니다. 바지 어떻게 정리 수납하고 계신가요? 네, 바지를 접어둔다, 바지를 뭐 L거리, L자거리 이렇게 반 꺾어서 걸어둔다, 또 어떤 분들은 서랍에 넣어둔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똑똑한 정리가 생각하는 바지 가장 잘 수납하는 방법은 집게로 걸어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게로 찝으면 너무 번거롭고 자국이 남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죽 소재 같은 경우는 원단을 덧대서 찝어주기도 하고요. 자국이 남는다 하더라도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해서 온 옷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입고 나갈 수 있게끔 걸어두는 것이 공간 활용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키가 아무리 작으신 분이라도 70 정도는 넘기 때문에 하부장, 옷장의 아래 공간의 반을 꺾어서 걸어두면 찾을 때마다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편의 옷장, 남자들이 사용하는 옷장은 바지를 좀 집게로 찝어서 걸어주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바지 공간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 공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해당되지는 않겠죠. 긴장이 아예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접거나 꺾어서 걸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남편분의 바지 정장과 캐주얼을 나눴고요. 네, 외투와 면티 종류를 나누어서 최대한 걸어 주었고 다 걸 수 없는 면티 종류만 접어서 수납을 했습니다. 책상 공간도 최소한의 책들을 수납해서 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늘 아쉬운 부분이 여유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유 공간 없이 꽉 채워두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건은 다시 쌓이게 될 겁니다. 사실 정리하고 나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유지입니다. 전문가도 정리를 하고 또 똑똑님들도 정리를 할 텐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전문가의 손길로 정리를 한다면 유지가 좀 더 길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정리할 때 키 큰 선반장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쉽게 어질러지고 관리가 안 되는 공간 또한 키 큰 수납장입니다. 선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칸칸마다 용도를 다르게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좀 가벼운 물건 위주로 정리를 해서 꺼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요. 네, 30평의 주방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아마 공간에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은 다 싱크대 위쪽에 쌓아두고 생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일까? 자주 사용하는 냄비, 조리도구, 후라이팬, 식재료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외적인 공간을 정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방 경우에 상부장, 하부장, 서랍 이렇게 나누어서 컵은 컵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냄비는 냄비대로,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종류별로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네, 안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는 화장대와 옷장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옷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맨 왼쪽에는 이불장입니다. 칸이 나눠져 있는 이불장이 있어서 매일매일 꺼내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나누어서 이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한눈에 다 보이니까 꺼내기도 쉽고 넣을 수도 편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분의 옷을 종류별로 뭐 원피스, 뭐 바지, 스커트, 뭐 외투 이렇게 종류별로 싹 걸어서 수납을 해드렸고요. 속옷류, 잠옷류, 실내복 위주로 접어서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댁의 경우에는 침실에는 아내 옷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서재방에 있는 옷장에는 남편분의 옷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가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방은 남편분의 옷장 안으로 수납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화장대 위쪽의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랍 안에 수납을 하고요. 옆면에 수납 용품을 활용해서 세울 거는 세우고 분류할 거는 분류해서 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 방도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책과 교구, 인형 그리고 또 의류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공간에 비해서 가구가 너무 많을 경우 이럴 때는 정리를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부분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거실로 좀 이렇게 빼서 방을 좀 답답하지 않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방에서 잠도 자고 의류도 정리해야 되고 책도 정리해야 되고 장난감까지 정리하다 보면 방의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답답하고 금방 어질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책을 좀 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책을 거실로 빼서 서재 개념으로 거실에서 같이 수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 방이 좁아서 고민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꾸 목적이 같은 물건은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체에서도 짐을 옮겨 주었을 때 자잘한 물건들, 식탁 위에 나와 있는 물건들, 선반에 쌓여 있는 물건들, 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사실 정리해 줄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앞둔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요. 종류별로 한 곳에 모으는 작업 또는 방의 목적에 맞는 물건은 그 방에 두고 그 방의 목적에 맞지 않는 아이 방에 어른 옷 있으면 어른 옷은 어른 방에, 아이 옷은 아이 방에, 거실에서 사용할 물건은 거실에, 주방 물건은 주방으로 보낸다. 꼭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사 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사 쉽지 않죠. 이사 한번 하고 나면 가끔 고객들이 이사 못 다니겠어요. 이사 이제 안 다닐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이사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이사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